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40년 전보다 거의 반토막. 난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려 46.5%나 줄어서 올해 741만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애들은 주는데 학원비랑 고등학교 자퇴생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학생 수가 줄면 경쟁도 줄고 학원비도 덜 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의 지표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기이하고 모순적인 현상의 실체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교육 시장부터 짚어보죠. 저출생으로 학교 갈 아이들은 급감하는데 작년 사교육비는 29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동네에 사람은 주는데 식당 매출은 폭발하고 있는 격이죠.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잦은 입시제도 개편이나 정책 변화 속에서 학부모들은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우리 애만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학부모의 불안감을 찌르고 결국 사교육 소비를 폭발시키는 아이러니를 낳은 거죠. 이 불안감은 돈을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예 공교육 이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고등학생 학업 중단율이 2.1%로 5년째 계속 오르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사교육의 메카인 서울 강남구의 고1 자퇴율이 4.1%로 압도적 1위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질병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퇴를 했다면 지금은 입시 전략으로 자퇴를 선택합니다. 고1 첫 중간고사 성적이 삐끗해서 원하는 의대나 명문대에 못 갈 것 같으면 가차없이 학교라는 게임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차라리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뒤 수능에만 올인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육계의 주장이 세게 부딪힙니다. 정부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대입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비교과 영역을 대폭 줄였죠. 찬성 측은 복잡한 학생부보다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정시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 전문가들은 이런 정량평가 중심의 제도가 오히려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학교 생활의 잠재력은 안 보고 내신 숫자만 보니까 한 번 내신을 망친 아이들은 만회할 기회가 없어져서 미련 없이 교실을 떠나 학원과 검정고시로 몰리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입시를 위해 전략적으로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들 계획대로 갓생을 살고 있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한 번 더 꼬입니다. 이 아이들이 빠지는 무서운 함정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아침에 등교할 학교가 사라지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스마트폰은 지루함을 달래주는 최고의 심심풀이 장난감이 됩니다. 또 흩어진 예전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우체통이 되어버리죠. 문제는 검정고시나 수능 인강을 들으려고 스마트폰을 켰다가도 틱톡이나 유튜브의 자극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밤낮이 바뀌기 일쑤라는 겁니다. 기회이자 끔찍한 방해꾼이 된 셈이죠. 이게 단순히 폰 좀 많이 보네 수준이 아닙니다.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 40.1%. 이 스마트폰과 위존 위험군이에요. 뇌가 강렬하고 빠른 자극에만 팝콘처럼 튀어오르듯 반응하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되어서 주의력과 통제력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 우울감이 다시 대인관계를 망치면서 폰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무서운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마트폰을 뺏으려는 부모님과 심각하게 싸우다 못해 폰을 부숴버리는 일까지 생기죠. 스스로 끊어보려고 앱을 지워봐도 내면의 자제력 없이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 밀려 자퇴하고 스마트폰에 갇히는 사이 학교 현장엔 또 다른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 학생의 급증입니다. 작년 기준 다문화 학생은 역대 최고치인 19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학생의 4%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정책은 10년째 한국어 가르치기 같은 초기 적응 단계에만 멈춰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나 진학률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죠. 학교가 다문화 학생들을 잠재력 있는 우리의 미래 자원으로 보지 않고 단지 보호가 필요한 취약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큰 문제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폭발하고 자퇴생이 늘어나며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병들어가는 이 모든 현상의 뼈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명문대 진학만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 고민는 씁쓸한 서열화 구조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교육이 아이들을 대학 가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뺏어간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돌려주고 스마트폰 강제 통제보단 내면의 자제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나아가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을 포용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진짜 교육으로의 구조적 전환. 이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